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2D 물 표현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메인씬 먼저 만들겠습니다. 메인씬 만들었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4개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고요. 위에 3개는 배경이고 밑에 하나는 빗방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그라운드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좀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저장까지 해줬고요. 이제 메인에서 백그라운드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빗방울 씬을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리지드 바디로 만들어서 레인드롭이라고 해줍니다. 스프라이트 넣어주고요.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컬리전까지 넣어줍니다. 언제든지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완성을 해놓는 방식을 선호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빗방울 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빗방울을 떨어뜨려 줄 토너가 필요하죠? 자, 코드 작성 좀 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죠. 일단 컨스트로 레인드롭 하나 가져오고요. 프리로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 사이즈 하나 설정해 줄게요. get 뷰포트로 뭐 가져와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설정해 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빗방울을 떨어뜨려 줄 드롭 타이머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럼 여기에 타이머 하나 추가해 줘야겠죠? 얘도 이름을 드롭 타이머라고 해줍시다. 그럼 레디 함수에서 드롭 타이머에 이 실제 타이머 할당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드롭 타이머 종 설정을 해줍니다. 종 설정 0.1초에 하나씩 빗방울을 떨어뜨려 볼까요? 그리고 한 번만 실행되고 커넥트 해줄게요. 커넥트는 타임아웃 했을 때 이 함수를 실행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그럼 시작하자마자 비가 떨어지게 바로 스타트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빗방울 인스턴스고요. 레인드롭 인스턴스 하나 해주고 레인드롭을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레드 차일드까지 해주고요. 글로벌 포지션을 잡아줄 건데요. 얘는 여기에서 Y 좌표를 화면 밖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X 좌표는요. 랜드 F 레인지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가로 화면 사이즈에서 화면 약간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다시 드롭 타이머 한 번 더 실행을 해주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떨어지죠. 비가 오는 게 구현이 잘 됐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게 얘를 중력 값을 2배 정도로 줘볼게요. 조금 더 빨리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네, 비가 떨어지는 효과까지 구현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 물방울을 만들어 봐야겠죠. 워터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아래 라인 2D와 폴리건 2D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인 2D는 물의 표면이 될 거고요. 폴리건 2D는 그 물 아래 전체적인 물이 될 겁니다. 저장해 주고요. 스크립트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빗방울도 스크립트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토너는 완성이 됐고 워터와 레인드롭, 빗방울 2가지만 완성을 시키면 되고요. 일단 물 표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노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라인은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라인이 그려지는 선이 있는데 그 선에 꺾이는 부분마다 다 포인트라고 합니다.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들 보이시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들의 실시간 Y 좌표 높이가 필요할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볼게요. 워터 포인트 벨로시티는 뭐냐면 각 이 Y 포인트들의
속도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Y 속도값이겠죠? X로는 안 움직이고. 그러면 레디 함수에서 연결해 줍니다. 라인 노드 연결해 주고요. 미리 폴리곤 노드도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해 줄게요. 좋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비가 안 떨어져도 물 표면 높이가 있어야겠죠? 컨스트로 하나 정해 줄게요. 이름은 베이스 Y 포지션. 이거는 한 880 정도로 잡아줄게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그 전에 이 라인 2D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이 포인트들의 개수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포인트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1920이니까 가로 화면 사이즈가요 한 192개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초기화 해볼게요. 속도값은 0으로 기본 포인트들의 높이는 베이스 Y 포지션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 물을 그리는 걸 할 텐데 이거는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프로세스에서 드로우 워터라는 함수를 하나 실행을 시켜서 이 선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그려주도록 해볼게요. 그럼 이 함수를 완성해야겠죠? 반환값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우리 화면 사이즈도 하나 또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화면 사이즈 잡았던 거 있죠? 똑같이 하나 복사해서 붙여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라고 변수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 이 포인트들은 일반 배열이 아니고요. 이렇게 팩트 벡터 투 어레이라는 걸로 잡아주는 게 오류가 없이 잘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를 계산하면서 점들의 위치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 뺀 개수로 나눠주면 포인트 카운트 192개에서 하나 뺀 거를 나눠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인트 카운트가 3개다. 하나, 둘, 셋 하면 세그먼트 위드는 하나, 둘, 2개가 되죠. 3개일 때 2개인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카운트에서 마이너스 1 한 거를 스크린 사이즈에서 나눴을 때 세그먼트 위드 방금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거리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복문으로 돌아가면서 정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포인트들의 어펜드를 해주는데 벡터 2 값을 넣어줍니다. 일단 가로는 세그먼트 위드에 곱하기 i를 해줘서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해주고요. 이거는 실시간 지금 물의 높이, 포인트에 물의 높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다 되면 라인 노드 있죠? 여기에 포인트에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면 여기에 워터까지 연결을 안 해줬네요. 워터를 연결을 해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물 표면에 선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기능은 없고요. 그려지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한 4.0 정도로 줄여주고요. 컬러도 바꿔줄게요. 이 정도로 바꿔주고 다시 볼게요. 네, 좋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뭐 5개 그렸어요. 그러면 폴리곤을 그리려면 다각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 아래 하나, 좌측 아래 하나까지 해주면 요거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닫힌 네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포인트 어펜드에 스크린 사이즈 벡터 값을 하나 넣어주고요. 이렇게 좌하단까지 넣어준 다음에 우리 아까 폴리곤 노드 연결했죠? 얘는 포인트가 아니고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을 포인트로 넣어줄게. 자, 한번 볼게요. 네, 물 표면까지 표현이 잘 됐습니다. 근데 색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수정해 줄게요. 얘는 색을 좀 다르게 해줄게요. 알파값 0.25 정도로 해주면 잘 됐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물 표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빗방울들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포인트에 맞았는지,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어딘지, 그리고 그 포인트에 힘을 줘서 위아래로 출렁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레인드롭입니다. 얘는 뭐 이렇게 충돌을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높이를 이용해서 충돌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볼게요. 일단 워터 하나 변수로 해서 getNode로 가져올게요. 어떻게 돼 있죠? 루트의 메인에 워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워터가 오류가 안 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잘 가져오네요. 잘 가져오죠? 얘가 어떠한 인덱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워터에서 이 포지션, 어떠한 포인트에 맞았는지, 어떠한 포인트 인덱스에 맞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그거를 위아래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맞은 포인트가 인덱스예요. get closest 포인트 인덱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가장 가까운 인덱스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네요. 워터에. 그러면 얘는 x 포지션 밸류가 들어갈 거고요. 변환값은 int가 될 겁니다. 이거 아까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 거리로 이 포지션 밸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인지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플러스로 나오겠죠. 근데 이 라운드 함수가 뭐냐면 들어가서 예제를 보면 2.4를 넣으면 2가 나오고 2.5를 넣으면 3이 나오고 2.6이 나오면 3이 나오고 반올림하는 거죠. 네, 반올림하는 함수입니다. 라운드는 들어간 x 포지션 글로벌 좌표죠. 글로벌 포지션 x 좌표였죠. 그거를 세그먼트 위드로 나눠주고 반올림하면 몇 번째 가장 가까운 포인트가 뭔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상 없죠?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이 y가 이 함수를 만들 건데 이 인덱스를 넣었을 때 이 인덱스 값이 들어갔을 때 y 좌표보다 더 커지면, 그러니까 빗방울이 물 표면보다 더 내려갔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스플래시 포인트라고 하나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 이거를 q3 해줄게요. 그럼 스플래시 포인트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인덱스 값과 몇 번째로 움직여져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세게 움직일지 벨로시티 y 값을 넣어줄게요. 이 리지드 바디에서는 리니어 벨로시티 이렇게 해주면 리니어 벨로시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 이 함수랑 이 함수죠. 이 함수 먼저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인덱스 값 들어갔죠? 그러면 int겠네요. 그리고 반환값 y 좌표가 나오죠? 그러면 void가 아니라 플롯일 거고요. 일단 임시로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스플래시 포인트라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거는 뭐냐? 인덱스 값과 리니어 벨로시티 y 값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인덱스 int일 거고요. 리니어 벨로시티 이거는 false라고 줄여줄까요? 힘이니까 플롯 이렇게 정해주고, 얘는 뭐 반환값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get point y position이라는 함수를 완성시켜 볼게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y 포지션 잡아주는 거 있었죠. 여기에서 인덱스 밸류만 넣어주면 끝. 자, 실행. 이 물표면 밑에까지 안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잘 된 겁니다. 완성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플래시 포인트라는 거를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벨로시티 값을 인덱스 밸류 자리에 있는 벨로시티 포인트를 이 false 값만큼 추가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아직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실행해서 보면 그대로죠. 이 스플래시 포인트라는 거를 적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바로 apply points physics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요, 프로세스에서 물을 그려주기 전에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물리 연산을 해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form은 돌고요. 이 포인트 카운트만큼 돌고요. 이 벨로시티 값을, 이 포지션에 벨로시티 값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치 이동이니까 델타 값을 곱해서
프레임이랑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이상하게 움직이지만 일단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 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비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물 표면이 이렇게 파였죠? 파였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표면을 향해서 튕겨져 올라가는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거는 리트롤 펄스라고 해서 하나의 개수 같은 거예요. 한 50.0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준이 되는 880 있죠? 그거에서 실시간 Y 포지션의 좌표를 빼줘요. 만약에 물 표면이 기준보다 낮게 있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벨로시티 값이 위로 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 표면보다 표면이 기준 표면보다 높게 있으면 양수가 될 겁니다. 이게 양수가 되면 벨로시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 표면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거를 좀 더 강하게 해주는 리스토어 폴스 값을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 폴스 값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움직이는 거니까 델타 값을 곱해주고요. 워터 포인츠 벨로시티, 이 움직이는 힘에 이 포스 값을 더해서 반발력을 만들어 줬습니다. 볼게요. 어때요? 잘 움직이죠? 근데 이제 이게 물이 떨어졌는데 너무 세게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플래시 포인트 함수 있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이 폴스 값을 조금 제한을 해줄게요. 이것도 폴스 밸류라고 해줄까요? 네, 변수명 좀 바꾸고요. 작은 값으로 들어가겠죠. 폴스 밸류를 한 200 정도로 제한을 해줍니다. 그러면 좋죠. 네, 물결이 비 오면 한 이 정도는 움직이잖아요. 이 정도 움직이는데, 근데 잘 보세요. 이 한 점을 보면 지금 위아래로 계속 파동이 치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줄어들지를 않죠. 네, 댐핑 값, 감쇄 효과를 줘야 됩니다. 감쇄 효과는 어떻게 주냐면요. 일단 변수 하나 만들어 줄게요. 댐핑 값이라고 해서 0.98. 이거는 1과 0 사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더 천천히 감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벨로시티에 0 곱하기 는으로 해줘야겠죠. 댐핑 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조금씩 줄면서 진행이 되겠죠. 보이시죠? 네, 물결이 점점 잔잔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잘 되죠? 근데 지금 이 노드만 움직이고 이 포인트만 움직이고 이 주변의 옆에 포인트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떨어지는 걸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 포인트만 움직이고 옆 포인트는 전혀 안 움직이죠. 근데 물결은 파동이에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주변으로 물결이 퍼지잖아요. 그쵸? 그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복사값을 하나 만들게요. 워터 포인트 Y 포지션 디플리케이트로 하나 복사해 줍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반복을 다시 한번 돌 건데 얘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도는 이유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포인트들에는 영향을 안 주려고 합니다. 걔네들까지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계산을 하는데 지금 좌우에 있는 포인트들을 같이 움직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아예 그냥 왼쪽이랑 오른쪽 끝에를 꺼놓으면 얘가 뭐 예외 처리하기도 편하고 해서 밑에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빼놓고 하는 게 편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기존 포지션에 이 어떠한 값들을 더해 줄 건데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를 해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거 하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거 하나 차이를 구해서 그의 차이의 스프레드 개수만큼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결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으면 얘와 얘의 차이를 구해서 보세요.
이 좌우를 바꿔주죠. 얘와 얘의 차이를 구해서 이 차이 나는 것만큼 개수를 곱해서 얘를 좀 올려주고 얘도 조금 올려주고 그러면 물결이 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 퍼짐 정도의 개수를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한번 볼게요. 네,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뉴 포지션을 적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럼 이게 다 됐으면 이제 한 바퀴 쫙 다 돌려서 적용을 했으면 다시 처음부터 돌면서 뉴 포지션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우와, 아까보다 훨씬 낫죠? 네, 왼쪽 오른쪽 노드가 같이 움직이면서 감지 효과를 주면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조금 모자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분산은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가 떨어졌을 때 얘랑 얘랑 이 멀리까지 힘 분산을 좀 더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겁니다. 어플라이 포인트 피직스 안에서 이 부분은 물결이 실시간으로 파동을 계속 여파를 분산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하려는 건 처음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이 뾰족하니까 이거를 좀 완화시켜 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힘을 좀 줘서 좀 더 퍼지게 해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플래시 포인트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1보다 클 때 보세요. 1보다 클 때 이거는 예외입니다. 왜냐면 이 마이너스 2 뺀 것까지 계산을 할 거니까요. 바로 왼쪽 포인트는 0.75%의 힘을 전달하고 왼쪽 거 두 번째는 0.5 정도의 힘을 전달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세 번째까지 힘을 전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표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를요, 홀스 값을 제한을 좀 풀어주면요, 1000까지도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빗방울이니까 제가 홀스 값을 200으로 제한을 했지만, 예를 들어 2D 횡스크롤 게임에서 어떠한 캐릭터,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갈 때, 그럴 때 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때 물의 움직임을 조금 더 무거운 거는 이런 식으로 홀스 제한을 좀 덜 둬서 움직이도록 하면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감자였고요. 오늘 마이크를 새로 바꿔서 조금 나긋나긋하게 목소리를 녹음을 해봤습니다. 기존보다 뭐 노이즈나 그런 것도 줄어들 거고 제 목소리도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약성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교약성장 뜻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네, 언제든지 조언하실 점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